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영어의 신 김충남 영어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문 기본 영어 제1장 부정사 인피니티브 파트의 마지막 부분,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부정사의 시제, 기타 내용들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는데, 자, 부정사도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어를 표시해 주어야 할 경우에는 어, 표시를 해주고 표시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표시를 안 해줘도 되는데, 자, 1번 보시면 문장의 주어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expect to receive the email today 했을 때 이 to receive라는 부정사의 주어가 I라는 겁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I죠. 어, 그리고 expect가 동사고 to receive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자, I가 이 문장의 주어죠. 음, expect가 동사, 타동사로서 삼형식, 완전 타동사인데요. 이렇게 목적어로서 to 부정사, to receive를 목적으로 받았는데, 자, 해석하면, 자, 나는 오늘, today, 부사니까 시간을 나타낸 부사는 갈로 하십시오. 나는 오늘 그 이메일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 했을 때, 기대하는 사람이 I, 나죠. 그런데 동시에 오늘 그 이메일을 받는 사람도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굳이 요 부정사 앞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표시를 해줄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내는데 for이라고 이렇게 따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주어인 I가 이 문장의 주어 I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I expect 다음에 따로 이렇게 굳이 for me라고 이렇게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을 내리면 I라는 주어는 이 문장의 주어인 동시에 그러니까 기대하는 사람도 나고 어, 그 이메일을 오늘 받는 사람도 나기 때문에 어, 뭡니까? 부정사의 주어를 이를 따로 to receive 앞에 for me라고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 I라는 것은 이 문장의 주어인 동시에 to receive라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목적어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한다. 예문 보시면 I expect you to send the email today 했을 때, 자, 이 문장을 분석하면요. 역시 I가 주어죠. expect가 동사인데요. 이때는 오형식 동사, you가 목적어, to send라는 부정사가 목적격보 이런 오형식 구조가 되는데, 자, 자, 해석하면 나는 기대한다. 당신이 오늘 그 이메일을 보낼 것을 기대한다 했을 때, 자, 이때 기대하는 사람은 나죠. 그런데 오늘 그 이메일을 보낼 사람은 바로 you라는 겁니다. 목적어인 you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you는요, 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시에 to send라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도 동시에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어, to send라는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for you라고 이렇게 안 나타내도 된다는 겁니다. you라는 목적어 자체가 이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시에 to send라는 부정사의 주어 역할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어, 보유라고 나타내지 않고 그냥 목적어인 you가 부정사 to send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도 동시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내용은요. 아,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기본이 포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냅니다. 자, 예문 보시면 It is necessary. 이시 가주어거든요. For you to eat fresh fruit and vegetables 했을 때 자, to eat 이하가요. 진주어인데요. 자, 그것은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이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to eat이라는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for 플러스 목적어, for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for you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나타낸다?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for you가 to eat이라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ference, 참고가 참고 예문을 그 밑에 예문을 한번 보시면 It is kind 이어서 한번 끊어주겠습니다. Of you to say so 이렇게 했는데요. 자, 친절하다. 무엇이 친절하냐면 역시 to say 이하가 진주어로서 to 부정사인데 그렇게 말한다 했을 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of you, 당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for you라고 안 나타내고 왜 of you라고 이렇게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of you를 쓰느냐? 바로 요 앞에 있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 for you가 아니고요. of 플러스 목적격 of you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목적격일 때는 이 목적격을 이자리로 이렇게 상승이동시켜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of 플러스 목적격일 때는요. 이 목적격을 이자리로 상승이동시켜서 이렇게 문장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또 중요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부정사의 주어가 일반인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예. 자, 예문 보시면 It is a good habit. 예, 여기서 한번 끊어주겠습니다. 역시 is은 가져오고 to keep early hours 했을 때 이게 진주어인데요. 자, 그러면 to keep이 부정사인데 자, 그것은 좋은 습관이다. 그것이 뭐냐? 이른 시간을 유지하는 거. 자, 요랬을 때 이른 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다? 우리 일반인이다. 그래서 굳이 어, for 플러스 목적격 for us, 그죠? 요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반인은 이렇게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자, 부정사가 역시 동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의 행위를 하는 주어가 있듯이 부정사도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를 방금 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사에는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가다 하면 고고, 갔다 하면 went를 쓰죠. 마찬가지로 부정사도 동사기 때문에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 뒤에 나온 동사는 12가지 시제, 12시제라고 해서 우리가 시제 파트에서 배우는데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이런 준동사의 시제는 단 2개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어 뒤에 나오는 동사도 12시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두 가지 시제밖에 없습니다. 과거 아니면 현재밖에 없거든요. 자, 그거는 뭐 좀 내용이 깊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자, 부정사의 시제는 단순 시제 아니면 완료 시제다. 그래서 단순 시제의 부정사를 이렇게 단순 부정사라고 하고요. 단순 부정사의 형태는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나타냅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 우리가 일반적인 부정사의 형태죠. 그래서 요 보시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플러스 동사 원형, 요렇게 나타나는 게 단순 부정사인데요. 자, 단순 부정사는, 어, 주어 뒤에 나오는 동사와 시제가 같을 때 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he가 주어죠. 그 다음에 seemed가 동사인데 s 붙었으니까 현재 시제죠. 그런데 to be 하고 이렇게 단순 부정사를 썼다는 것은 이 to be라는 이 부정사, 단순 부정사의 시제도 바로 주절의 동사 현재 시제랑 같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장 한번 볼까요? He seemed to be sick 했을 때 he가 주어죠. 그 다음에 seemed가 동사인데 ed 붙였으니까 과거 시제죠. 그런데 뒤에는 똑같이 to be라는 단순 부정사를 썼습니다. 이때 to be라는 단순 부정사는 본동사, 앞에 있는 주어 뒤에 나오는 동사, 본동사와 시제와 같은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를 뜻한다는 겁니다. 위에서는 to be라는 부정사가 어, 현재를 나타냈는데 두 번째 예문에서는 to be라는 단순 부정사가 과거를 나타낸다. 왜? 본동사의 시제와 같은 시제를 나타낼 때는 단순 부정사를 쓰기 때문에 앞에가 현재일 때는 현재를 뜻하고 과거일 때는 과거를 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완료 부정사의 형태는요. 우리가 to에다가 have pp의 형태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 완료 부정사를 썼다는 것은 주어 뒤에 나오는 본동사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씀이냐? He seems to have been sick 했을 때요. 자, he가 주어죠. seemed가 동사인데 s 붙었으니까 현재죠. 그런데 뒤에는 to have been 하고 완료 부정사를 썼다는 것은 본동사 seems 현재보다 한 시제 앞선다는 것을 뜻하니까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서면 과거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He seemed to have been sick. 자, he가 주어죠. seemed가 동사인데 ed이 붙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때 본동사의 시제는 과거죠. 그런데 뒤에는 역시 to have been 하고 완료 부정사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본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서야 되니까 seemed가 과거니까 그러면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서면은 뭡니까? 대과거라고 우리가 영어에서 부르죠. 그래서 같은 완료 부정사인데도 앞에 본동사의 시제가 현재면 한 시제 앞서는 과거를 뜻하고 본동사의 시제가 과거면 한 시제 앞서는 대과거를 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reference, 참고. 자, 우리가 소망의 동사들이 있죠. 소망의 동사의 어떤 형태가 과거형, wanted, wished, hoped, intended, expected, desired 혹은 비동사의 과거형 was나 were 다음에 완료 부정사를 쓰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그러한 사실을 나타낸다. 예문 보시면 He was to have married her last year. 자, 비동사의 과거형에다가 to have married라고 이렇게 완료 부정사를 썼죠. 그러면 그는 작년에 last year, 작년에 그녀와 결혼을 했다가 아니고요. 결혼을 어, 했어야 했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다 이런 뜻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예문 hoped가 소망의 동사 과거형 맞죠? 예, 그다음에 역시 완료 부정사를 썼습니다. yesterday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니까 갈로 하겠습니다. 자, 나는 어제 그를 만나기를 희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만났다?
보았다, 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실을 나타낼 때는 비동사의 과거형 뒤에 완료 부정사를 쓰거나 소망의 동사 과거형에 완료 부정사를 쓰면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실을 나타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소망의 동사가 과거형이 아니고 had pp, 과거 완료를 쓰고요. 과거 완료를 쓸 때는 뒤에 또 이렇게 완료 부정사를 쓰지 않고 단순 부정사 to see him yesterday 요렇게 나타내도 같은 뜻이 됩니다. 자, 소망 동사의 과거 완료 had pp에다가 had pp를 쓰면요. 뒤에는 단순 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역시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실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장은요. 이 문장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희망했어요. 그를 보기를요. 어제. 하지만 나는 그를 보지 못했다.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I hoped to see him yesterday, but I didn't see him.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기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리부정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gree가 타동사입니다. He agreed to calmly discuss the matter 했는데, he가 주어죠. agreed가 동사인데 타동사로서 삼형식 완전 타동사고, 요 부정사 부분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to discuss가 부정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요 to라는 거하고 부정사의 to와 discuss라는 동사 사이에 이렇게 calmly라는 부사가 끼어들어서 이 부정사를 분리시켰다 해서 to calmly discuss를 분리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이때 calmly라는 부사는 뒤에 discuss라는 동사를 꾸밉니다. 그래서 He agreed to calmly discuss the matter 하면요.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게 토의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F 문장 보시면 He agreed calmly to discuss the matter 하게 되면요. 이때는 요 calmly라는 부사가요. discuss라는 동사를 꾸미는 게 아니고 앞에 agreed라는 동사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차분하게 동의했다. 무엇에? 그 문제에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에 차분히 동의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차이점을 두 개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절대로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했을 때 discuss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about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discuss라는 동사는 타동사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토론하다가 아니고 뭐뭇에 관하여 토론하다 해서 뭐뭇에 관하여라는 전치사 about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에서 싫어하는 거 반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명사를 한번 썼으면 그 명사를 쓰지 않고 대명사로 쓰죠. 마찬가지로 자 예문 한번 보시면 You may go there if가 접속사니까 앞에서 두 번 끊습니다. If you want to go. 자, 이때 may는요, 허락의 뜻, 허가의 뜻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당신은 거기에 가도 좋습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 만약에 당신이 가기를 원한다면 했을 때요. 자, 영어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뭐다? 반복이다. 그래서, 이 go라는 동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to go라고 써야 되는데, go가 반복이 되니까, go를 생략하고 이 남은 to를 대부정사 to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만큼 영어에서는 극도로 반복을 싫어하는 언어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감탄문 유도인데요. 자, 예문 보시면
to marry him 하고 감탄사를 썼죠. That's impossible. 그와 결혼, 정말 그와 결혼하군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사가 이렇게 감탄문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뭐 영어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뭐, 많은 분들이 기초회화, 뭐 기초 영어, 뭐 생활 영어에 너무, 어, 그, 너무나 집중을 많이들 하시는데,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기초만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뭐, 평생 기초하다가 말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기초를 어느 정도 닦았으면, 또 그 다음 단계, 그죠? 예. 그 다음 단계의 내용으로 발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발전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뭐, 공부나 우리 사는 인생 모두가요, 뭡니까? 예. 그,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기초 기본을 잘 닦고, 어, 무식하게 뭐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고민을 하면서 뭔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좀 생각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성실하게 살면 된다. 아니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런 좀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사업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어, 그 뭐 말이 빠르고 뭐 이렇게 또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내용을 많이 담았는데 또 뭐 기초 강좌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저도 정말 1대1 맨투맨식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를 정말 하기 쉽도록 또 강의를 또 하는 그러한 강좌를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 영어의 신 김충남 영어TV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좋은 강의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